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용산구 후암동 거주. 네. 나이가 좀 있습니다. 72년생 박진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셨던 얘기 3가지 이야기 네. 준비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선은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예. 숙소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저는 일본에서 11년 거주하고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넘은 얘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일본의 이제 일 때문에 일본에서 오래 거주할 때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 도쿄 쪽이 아니라 그 고흐 야마나시 쪽이라고 있습니다. 그 후지산에서 가까운 쪽이에요. 근데 네네. 그 숙소가 굉장히 큰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개울가 물이 흐르고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을씨년스러워요, 낮에도. 근데 이제 그 숙소에 저희 직원들이 한 8명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일요일 날도 이제 일요일도 풀가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쉰다 그래서 쉬는 걸 야스미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일단은 이제 겪기 전에, 제가 직접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자면은 그러니까 자는 데가 2층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층이 주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설거지 소리가 덜그닥 새벽 3시, 4시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직원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귀신을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슨 싸움이 일어나거나 논쟁이 일어나거나 큰 소리가 나거나, 가끔 가다가 이제 직원들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네네.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러면 꼭 한 명씩 어떤 가위가 눌리냐면, 기모노 입은 남자 귀신인데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고 팔을 벌린 상태에서 확 덮치면서 놀래서 깨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어떤 그 선배 언니하고 제가 좀 말다툼을 했어요. 네. 큰 소리가 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술을 잠깐 마시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기모노 입은 귀신이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봤다는 그게 저를 덮친 거예요. 그 자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제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본 거는 언제냐면, 야스미 하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었는데 혼자 쉬는 게 너무 무서워서 둘이 쉬겠다라고 일단은 사장님한테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네. 이제 언니는 아래층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위층에 있었는데, 위층에 있는 자기 지갑을 좀 갖고 내려와 주겠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신 거죠? 지갑을 예, 갖고 부탁을. 내려달라고? 네. 예. 그래서 위에 올라서 저희가 방을 한 사람당 한 명씩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그 방 보면은 잡아당기는 왜 등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을 네네. 이렇게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끈으로 잡아당기면 똑딱 켜지는 그런 등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등이에요. 그런데 잡아당기기 전에 저는 제 모습이 비친 줄 알았어요. 그 창문에. 근데 지금도 좀 소름인데, 저는 머리를 묶었거든요. 네. 그 포니테일 머리를 묶었거든요. 머리가 길어서. 네. 그런데 그 창문에 비친 모습은 단발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네, 그러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똑딱이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똑딱 하면은 불 켜지고, 똑딱 하면 이제 네. 줄 살짝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그 불 켜지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불이 켜지기 전에 그 실루엣을 보신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내 모습이 비치니까 난가 보다 그래서 좀 무서워서 고개를 갸우뚱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줄 알았어요. 근데 키려고 손을 딱 대는 순간 앞불사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는 머리를 묶었는데 그 비친 모습은 머리가 단발인 거예요. 오, 소름.
너무 놀래갖고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 지갑도 찾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네. 그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소리를 둘이서 비명 지르면서 신발을 그냥 주순 상태에서 그냥 냅다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밖으로. 네. 그냥.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24시간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직원들이 끝나는 시간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은 예. 그 방금 보신 귀신은 단발머리의 여자였던 거잖아요. 네, 여자였었죠. 여자로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추측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분한테 이 장소가 무슨 장소였냐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거기가 그 예전에 그 오보상이라 그래서 그 여자들 그 스님 되기 전에 이렇게 그 훈련하는 어떤 그런 숙소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뭐 머리를 밀고 그렇게 스님이 되기 전에 그 수행 같은 걸 하시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서 수행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실제로 자살을 하셨다. 예, 자살을 했다고. 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쉬쉬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못 있겠다라고 직원들이 다 거기를 그만둘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런 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또 그 분하고 또 이렇게 동네 분하고 사이가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제가 그냥 끙끙 앓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더 이상.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기 전까지 제가 그 주방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 옆에 항상 붙어서 제가 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만두었다는.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예,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 그 목이 없는 남자 귀신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분들도 같은 모습을 목격한 거잖아요. 예, 예, 다요. 그러면은 그 창문에 비친 단발머리 귀신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분들도 혹시 뭐 목격하고 소동 같은 게 좀 있었었나요? 없었는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는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진 못해도 여기 여자애가 있을 공간이 아닌데 목소리가 들리고. 예, 예,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말로 뭐라 그러면은 요시요시란 말이 있어요. 그 요시요시가 뭐냐면 어이쿠 어이쿠,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달랠 때 이렇게 요시요시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이렇게 올 때도 이리 와 할 때도 요시요시 이렇게 예,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요시요시란 말을 갖다가 들었다는 사람이 한 두어 명 있었고요. 그 여자 아이의 네네. 목소리.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귀신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렇죠. 이건 직접 겪기 전까진 잘 모르잖아요. 남들이 얘기할 모르죠. 때는. 예, 전혀 모르죠. 근데 직접 제가 겪으니까 정말 여기가 일본이란 나라가 귀신이 많다는 그 이유를 제가 또 이해가 간 게 뭐냐면 항상 일본에는 그 다다미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 자기 조상신을 모시거나 아니면은 뭐 근래에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화장터를 간다든지 장례식 치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영정사진을 항상 모셔놔요. 맞아요. 그거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항상 아침마다 물하고 밥하고 떠놓고 이렇게 손뼉으로 2번 딱딱 칩니다. 그러고 이제 뭐 오늘 가족의 일이 뭐 이렇게 잘 되기를, 평안을 뭐 빈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기모노 남자 그 귀신을 봤다는 그 방은 딱 그 한 장소였어요. 다다미 방이었었고요. 거기에 커다란 그 재를 올리는 왜 그 단이라 그러죠, 재단이요. 네네. 예,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소름 돋아.